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파열 중에서도 제8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8 생각보다 많이 생기잖아요. 일단 수술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다시 운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많죠.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라면 수술 받고 나면은 그래도 잘 열심히 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운동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잘못되다 보면은 제8이 생기게 되거든요. 제8이 생기는 원인들 저번 시간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른 내용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오늘은 경골 터널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골 터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경골 터널의 관절의 위치를 좀 알아보게 되면은 외측 반월상 연골이라고 하면은 안쪽이고 바깥쪽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바깥쪽에 여기보다는 약간 앞쪽이다. 여기라 그러죠. 바깥쪽, 안쪽이라 그러면 약간 바깥쪽 연골에 약간 내연 쪽에 들어오게 되더라. 일단 먼저 정확한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볼록하게 이렇게 경골은 뼈가 이렇게 두 개가 볼록볼록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윤기부라 그래요. 과간, 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 내측부 있잖아요. 여기 내측부보다 약간 바깥쪽이라 그러죠. 여기 약간 바깥쪽이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요. 후방 십자인대가 지나가는데 여기로부터 7mm 앞쪽이다. 후방 십자인대 지나가는 부위로부터 7mm 앞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울룩 이렇게 크게 지나가거든요. 약간 중심점, 그리고 굳이 이야기한다면 약간 후내측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가운데보다는 약간 뒤쪽에서 내측에 좀 뚫어주면 좋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조금 어렵죠. 수술하는 의사가 하는 문제니까. 그래도 정확한 위치는 일단 정의는 알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뚫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상당히 뚫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렇게 위치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서 보다 보면은 뼈의 모양이 다 다르고 또 연골의 크기도 다르고 십자인대가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딱 정해진 답이 없다고 그러죠.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뭔가 이상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경골 터널 이야기한다 그러면 너무 앞쪽에 뚫리면요, 여기 경골 터널이 너무 이렇게 앞쪽에 뚫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앞쪽에 뚫리게 되면은 우리가 무릎을 이렇게 쭉 다 펴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렇게 뱅글로 돌아서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부딪히게 돼요. 이 뼈가 대퇴골이.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되겠죠. 또 많이 구부리게 되면은 여기에 부딪혀요. 또 뒤쪽에. 그러면서 우리가 이식관이 많이 타이트해진다 그러죠. 긴장을 일으킨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너무 앞쪽이면 부딪히고, 또 앞쪽이면은 신전했을 때 부딪히게 되고, 굴곡을 하게 되면 너무 타이트해서 긴장이 세진다. 그래서 파열이 되기도 하는 거죠. 앞쪽은 어쨌든 문제가 생겨요. 부딪힌 게 많이 커지. 부딪히고 굴곡을 했을 때는 타이트해지고 긴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뒤쪽에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뒷잡을 하게 되면은 무릎을 폈을 때 우리가 과도한 긴장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죠. 폈을 때 긴장을 일으키게 되고, 반대로 굴곡을 하게 되면 늘어나게 돼요. 이완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 뒤쪽으로 하면 또 좋지가 않다. 그래서 앞쪽도 안 좋고 뒤쪽도 안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또 환자분들마다 이 뼈의 모양이 이렇게 생긴 분도 있지만 사람마다 뼈의 모양이 여기가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앞쪽에 뚫으면은 이게 상당히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 또 뚫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겠죠. 뼈의 모양 이런 형태, 앞쪽이. 반면에 또 뼈의 모양이 이렇게 앞쪽이 좀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으면은 뭔가 좀 앞쪽이 좀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앞쪽에 뚫기도 하고 뒤쪽에 뚫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뼈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 경골의 모양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너무 또 바깥쪽, 이게 바깥쪽이에요. 외측.
내측. 너무 바깥쪽에 뚫게 되면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죠. 이렇게 뚫게 되면은 또 대퇴골 여기 부딪히는 거죠. 여기 부딪혀가지고 또 파열이 생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또 이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이 연골, 관절 연골이 있거든요. 관절 연골 부위에 이렇게 손상을 주게 되는 관절 연골 손상, 골연골 손상이 생기고 되고 그 부위가 터널이 크게 되면은 관절염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바깥쪽도 좋지가 않더라. 그러면 또 너무 안쪽으로 또 위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올라가다 보면 어디 여기 부딪히겠죠. 그래서 대퇴골 여기도 내과에 부딪히더라. 내과의 바깥쪽에 부딪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이쪽으로도 올라오니까 역시 관절연골 손상 생기기도 하고 드물게는 또 바늘쌍연골 정각부 바늘쌍연골 앞쪽에 손상을 주기도 하겠죠. 관절연골 손상도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너무 바깥쪽 앞쪽에 내측에 뚫지 말자. 바깥쪽도 안 좋고 너무 내측도 좋지 않고 또 여기 너무 앞쪽도 좋지가 않고 너무 뒤쪽에 뚫는 것도 좋지가 않다. 다 안 좋다는 거죠. 알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가 현실이죠. 그리고 또 경골 터널을 만들 때 자세가 중요한데요. 80에서 90도 정도 구부리고 터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구부렸을 때 우리가 정확한 터널을 만들 때 우리가 유도광선을 쏘게 돼요. 유도광선 썼을 때 정확한 경골 터널을 지나서 대퇴골 외과에 가는지가 확인이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자세가 90도예요. 90도 했을 때 터널을 이렇게 뚫게 되면은 터널의 위치가 정확하게 올라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반면에 유도광선이 올리는데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60도 70도를 하게 되면은 이게 생각보다 너무 앞쪽에 위치를 하게 돼요. 터널의 위치가 대퇴 터널을 만들게 되면 너무 앞쪽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뚫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뚫으면 좋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뚫으면 좋기 때문에 여기 뚫기 위해서 그 무릎을 많이 이렇게 신전을 시켜요. 많이 펴다는 거죠. 여기 펴게 되면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휙 올라오면서 터널의 위치 이쪽으로 뚫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위치에다가. 그러면 이 위치에 뚫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냐고. 이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터널 뚫다 보면 뒤로 빠져나가겠죠. 이렇게 뒤로 빠져나가면서 뒤쪽에 골절이 생기죠. 골절.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너무 신전시키면 후방 피질고를 관통하게 되어서 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잘 해야 되겠죠. 유도광선을 잘 싸서 90도 정도로 잘 싸서 80도에서 100도 사이에요. 그 정도 싸서 우리가 정확하게 뒤쪽으로 피질고를 뚫지 않고 골절이 안 생기게 하고 또 너무 앞쪽에 위치를 해서 불안정성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경골 터널의 위치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화이트보드 보고 좀 설명을 했는데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좀 되신다고요? 예, 그러면 다행이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 손 들어볼까요? 예, 손 드셨군요. 저기 그렇다 그러면은 자세하게 영상과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방 십자인대 제8열 우리가 사진을 좀 보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퇴골 쪽에 뼈가 있는데 스크루나사가 많이 서 있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뾰족하게 서 있습니다. 경골 터널은 앞쪽으로, 대퇴골 터널도 앞쪽으로. 왼쪽 사진은 대퇴골 터널이 12시 방향으로 뚫려 있는 안 좋은 형태가 되겠죠. 유도광선이 중요합니다. 유도라고 해서 도복 입고 하는 유도 아니에요. 레슬링 씨름할 때 유도가 아니라 유도해주는, 가이드해주는 강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에 강선을 잘 뚫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가 제일 중요한데 처음에 단추를 잘 뚫어서 이렇게 유도강선을 잘 쏘게 되면은 처음부터 위치가 잘 들어간 것이 중요해요. 근데 한번 잘못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뚫게 되면은 길을 잘못 탔다 그러죠. 길이 이미 나 있기 때문에 그 주위로 1mm, 2mm 움직여야 되는 미세한 작업에서 상당히 힘들어져요. 자꾸 같은 데로 들어가게 되고 비슷한 데로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 뚫을 때 잘해야 되고 혹시나 처음에 안 됐다 하더라도 잘못됐다 하더라도 자꾸 미세 조정을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하더라도 이런 좋은 위치를 잘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가면 안 되고 최대한 뒤쪽으로 가고 너무 또 바깥쪽으로 가지 말고 너무 안쪽으로 가지 말고 적절한 위치로 우리가 경골 터널에
잘 뚫어서 유도 광선을 잘 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이제 케이스 좀 살펴보겠습니다. 26세 남자, 오른쪽 무릎을 축구하다가 다치셔서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했습니다. 우측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연골 절제술을 받았고 1년 뒤엔 핀 제거 수술을 했습니다. 반대쪽 무릎은 왼쪽은 또 여기도 파열이 돼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무릎은 그런데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삐끗삐끗했어요. 계속 안 좋았고 핀 제거를 하더라도 계속 불안정성은 계속 있었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불안정성, 핀 제거하기 전에도 불안정성, 핀 제거하고도 불안정성이 계속 지속이 되어서 삐끗삐끗하고 득질려서 성촌병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엑스레이 보니까 오른쪽이죠. 여기가 오른쪽은 핀 제거했고요. 왼쪽은 핀 제거 아직 안 했습니다. 경골 터널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미리 그려놨죠. 이렇게 너무 앞쪽이죠. 경골 터널이 대퇴골 터널도 너무 앞쪽이더라. 앞쪽에 뚫게 되면은 경골 터널을 대퇴골 터널은 앞쪽에 뚫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하게 뚫어야 뒤쪽으로 가겠죠. 너무 뒤쪽으로 뚫으면 또 안 좋죠. 그래서 MRI 보니까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이 됐습니다. 양상을 보니까 예전부터 안 좋았던 만성적인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로 판단이 되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결국 파열이 되게 되면 안쪽에 있는 연골이 안 좋아지게 되고 내측 반월상 연골의 파열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흰색선이 보이고 쭉 다 찢어지는 심한 반월상 연골 파열이 동반됐죠. 경골 터널 MRI 보니까 너무 앞쪽입니다. 터널이 와이드닝, 터널 확장까지 와 있고 터널이 앞쪽으로 가다 보면은 그리고 짧다 보면 이렇게 안 좋아지게 돼요. 앞쪽으로 가면 짧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바이오 스크루라는 걸 넣습니다. 바이오 스크루. 그래서 이거를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 스크루가 안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스크루가 또 튀어나오거나 또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서 충돌을 일으켜서 바이오 스크루 때문에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스크루가 잘 들어갈 길이는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퇴골 터널도 앞쪽이죠. 앞쪽이고 터널 확장이 생겨져 있고요. 그래서 CT를 보니까 역시 앞쪽은 경골 터널이 너무 짧고 여기 보니까 피질골이 있는데 피질골, 딱딱한 뼈를 피질골이라 하죠. 너무 얇아요. 잘못하면 손으로 넣어서 들어보면 툭 떨어질 것 같죠.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되면 터널 확장이 생기게 되겠죠. 앞쪽으로 뚫었으니까 여기도 걸리겠죠. 여기 걸려서 또 전방 십자인대가 재파열이 생기게 되겠고 너무 앞쪽에 뚫게 되면 어쨌든 안 좋아요. 내태 터널도 앞쪽에 뚫게 되면 역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절경 수술 사진을 확인을 해보니까 전방 십자인대는 뭐 없죠. 이거는 그냥 섬유성 조직이고 아무런 힘이 없죠. 내측 반월상 연골의 복합 종파열, 종파열이랑 이렇게 길게 생기는 걸 종파열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생겨져 있죠. 뼈끼리 부딪히면 생겼고 그것들이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줄이 생겨서 복합 종파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복합 종파열 예쁘게 정리하고 봉합술을 잘 했죠. 대퇴 터널이 너무 앞쪽이에요. 확실히 원래 위치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상당히 앞쪽에 뚫려 있기 때문에 안 좋아요. 이 위치가 좋죠. 다시 한번 살펴봐도 너무 앞쪽이에요. 관절면에 바로 붙어 있죠. 얼마 안 되고 여기다 뚫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쪽에다 뚫어야 되고 사실 이쪽에 뚫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터널이 기존 터널 때문에 뚫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잘 뚫어놨죠. 예쁘게 잘 뚫어서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술 예쁘게 잘 됐습니다. 위치도 뒤쪽으로 잘 들어가고 내측 반월상 연골도 복합 종파열이는데 예쁘게 봉합이 잘 된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재재건술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고난이도의 테크닉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술하기 전에 수술하신 선생님과 잘 상의를 하셔서 예쁘게 수술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과 그림을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많이 생기죠. 많이 생기고 다양한 변수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방 십자인대 재파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